유방암은 세계 여성암 1위, 한국 여성암 2위로 매년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엄용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방암 여성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성도 유방암에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이 유방암이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 질병인가요? 네,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유즙을 생성하는 유엽과 함께 그 유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방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암에 비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방 촬영줄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우측 아래쪽에 아. 하얀색 종괴로 보이는 부위가 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암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유방암 환자들의 연령대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폐경 이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폐경 전 또 40세 이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이유는 대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유방암을 걸릴 위험을 높이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최근 한 20, 30년 동안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 수가 크게 줄고 특히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느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연령층의 초음파 검사나 유방 촬영 등 유방의 건강검진, 조기검진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 발병 연령이 서양보다 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30, 40대 젊은 여성이 서양의 젊은 여성보다 유방암에 더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서양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는 증가는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산 모양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양처럼 과거 이제 전체적으로 발병 연령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형 유방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늦어지는 결혼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방암의 유전적인 요인 얼마나 될까요? 유전성 유방암이란 우리 몸의 특정 유전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유방암을 말하게 됩니다. 예. 모든 유방암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원인 유전자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BRCA1, BRCA2입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암이나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80세까지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한국 유방암학회가 3,060명의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 72.1%, BRCA2의 경우는 약 66.3%였습니다. 꽤 높네요.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여성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10%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행히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인 800명 중에 1명 또는 BRCA2 변이는 약 300명 중에 1명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만 BRCA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가 유방암 발병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해야 할 때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진단이 되고 환자나 가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척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일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브라카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유방암 발병률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방통이라고 하죠. 찌릿찌릿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이거 유방암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상관관계는 낮다고는 하지만 유방통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유방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개 유방통은 여성의 70% 정도가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유방통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개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유방의 수축 또는 팽창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스트레스라든지 카페인, 흡연, 음주, 지나친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즉 대다수에서는 특발성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10% 미만의 소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환자에게서는 대개 임신이나 유선염 또는 외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 외 극소수인 경우에는 혈전 정맥염이라든지 양성 또는 악성 종양 혹은 약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대개 조기 유방암은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유방암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유방의 혹이 만져지기는 하지만 아프지 않은 무통성 종괴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증상은 암 크기가 2에서 3cm 이상으로 유방암이 진행됐을 때 대개 나타날 수 있고요. 유방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외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유두 함몰, 가슴 좌우가 비대칭하거나 서로 처지는 경우가 다를 때, 또한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져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유방암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유방암 자가진단은 생리 종료 이후에 3에서 5일이 최적의 시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 이제 유방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가 있는지 거울을 보며 일단은 관찰을 하고요. 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양쪽의 유방을 관찰을 하고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서 양쪽 유방을 서로 관찰을 합니다. 또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하는 촉진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주로 검진하는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마디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유두에서 분비물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유방 주변을 검진을 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쇄골 위아래 부위하고 겨드랑이 밑까지 빠짐없이 검진을 해야 하고 주로 누워서 진행하는 촉진 방법은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 받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팔을 올려서 반대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검진을 뭐 매달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매달 하루 한 번씩 측정을 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유방암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유방암 치료는 발생 연령이라든지 병기 또는 암의 병리학적 특성, 특히 이제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1차로 수술을 진행한 뒤에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호르몬 요법은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약 70% 정도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요. 항호르몬 보조요법은 이런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예. 특히 이런 항호르몬 요법은 다른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유방암일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자 표적화된 치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이제 헐투 유전자라고 일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유방암 환자의 약 20에서 25%에서 과반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우 재발이 빠르고 생존 기간이 짧아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는 이런 헐투 유전자를 표적으로 치료할 때 쓰이게 됩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유방암이 남자들이 몰라도 되는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이 일상 속에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유방암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완전한 예방법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2018년 유방암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방암 위험 인자로 언급된 것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라든지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복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연과 금주,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로 이제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5년 이내로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용성은 이제 복용 중단 후에 수년이 지나면 되게 위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유방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기 전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방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뭐 매달 자가 검진을 비롯해서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는 게 네,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엄용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